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 수어 이름으로는 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농인의 자녀,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주신 코다들의 모임이자 네트워크인 코다 코리아, 수어로는 코다 코리아의 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제가 출간했던 책, 이 일상의 낱말들 이라는 책에 실었던 이야기 중 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책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은 변호사, 어린이 독서 교실 교사, 그리고 영화 감독, 그리고 동물복지 수의사가 이 한 단어, 그러니까 일상의 한 단어를 가지고 각자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요, EBS 라디오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송출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송출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는 농인이 들을 수 없는 매체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어 통역 버전, 그러니까 수어 통역이 있는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오늘 연사로 서는 권동우 수어 통역사님도 이 배리어 프리 버전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혹시 방송이 궁금하시다면요, 이 유튜브에서 일상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수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 지금 자리에 계시는 권동우 수어 통역사님에게 이야기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책에서 농인에게서 자란 성인 자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이 책 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습득한 언어인 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농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어가 농문화가 성인이자 코다인 제게 가져다준 어떤 감각의 확장, 그리고 더불어 그것이 더하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손으로 만지는 흔들흔들 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흔들흔들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높이가 맞지 않아 흔들거리는 책상과 식탁이 떠오릅니다. 책상과 식탁 뒤에는 수평 맞추기의 귀재인 아빠가 서 있습니다. 아빠는 자세를 낮추고 바닥과 책상 다리 사이를 살핍니다. 온 신경을 모아 흔들거림에 집중합니다. 의자가 흔들리거나 식탁이 흔들리면 다리를 잡고 다시 한번 흔듭니다. 어딘가 짧거나 수평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흔들거림이지요. 원인이 파악되면 아빠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수평을 맞출 도구가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꺼운 종이를 여러 번 접기도 하고요. 나무 조각이나 조그만 돌멩이를 찾아서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 끼우기도 합니다. 마침내 흔들거림이 잦아들면 아빠는 평온하게 다른 일에 집중합니다. 아빠는 목수였습니다. 가구나 경대, 책상 등을 짜서 만드는 목수를 일컫는 소목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시적에 전국 장애자 기능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목수 일을 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로 된 무언가를 발견하면 유심히 들여다보고 손을 뻗어 위아래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구부려 손등으로 툭툭 칩니다. 그건 나무로 된 기둥일 때도 있고 나무로 짜인 문이기도 하고 식당에 무심히 놓여있는 테이블이기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의자일 때도 있습니다. 최종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나무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걷다가도 아빠가 보이지 않거나 조금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100이면 100, 나무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걸음을 돌려서 아빠를 찾아보면 아빠는 왼손으로 나무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좋네. 나무가 단단해. 버리기엔 좀 아까운 가구인데 어디서 온 나무일까? 정말이지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없는 나무 사랑꾼입니다. 동생과 제가 이사를 할 때였습니다. 늘 부산하게 움직이는 엄마와 아빠가 어쩐지 조용한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둘은 나무로 된 네모난 책상 상판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젤같이 생긴 이 책상 다리에 올려서 사용하는 상판이었는데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 사랑꾼은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네모나고 각진 모양이었습니다. 꼭 책상같이 생겼죠? 아빠는 두 손으로 네모난 나무 상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코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꼭 물이 흘러도 괜찮은 책상이나 식탁 같아 보였습니다. 시각과 촉각으로 나무를 감각한 아빠는 다음 감각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려 손가락 등으로 상판 위를 쳤습니다. 똑똑똑, 탁탁탁, 딱딱, 톡톡, 통통, 딱딱, 똑똑똑. 아빠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청각이었습니다. 상판마다 나무의 두께가 달라 다른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입니다. 엄마도 손가락을 구부려 손가락 등으로 소리를 냅니다. 딱딱, 통통, 딱딱, 탁탁탁, 똑똑똑, 똑똑똑. 아빠는 말합니다. 다르지? 위치마다 나무 소리가 다 달라. 엄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처럼요. 둘은 소리마다
다른 울림이 있다며 손등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에 집중합니다. 소리를 촉각으로 듣습니다. 아빠는 나무마다 다른 소리를 지닌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들거리는 감각은 아빠에게 소리가 됩니다. 그렇게 아빠는 촉각으로 청각을 감각합니다. 이제는 길을 걷다가도 아빠가 조금 늦게 오면 그러려니 합니다. 분명 어디서 무언가를 만져보고 두드리고 기꺼이 흔들리면서 나무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무 사랑꾼인 저도 좋은 나무를 발견할 때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손바닥을 펴서 나무 전체의 질감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구부립니다. 마디 바깥으로 살며시 두드립니다. 톡톡, 탁탁, 통통, 딱딱, 똑똑, 딱딱, 똑똑똑.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흔들거리는 소리를 만지고 듣습니다. 그 감각으로 흔들거림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책에 실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아끼고 애정하는 이야기들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가 뭔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장난감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없지만요. 혹시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꼭 유튜브에서 일상에 대하여 장난감 편을 검색해 보시거나 책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 시각 언어인 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감각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인이라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불능이자 불구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더 잘 보는 사람이 되고요. 또 나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촉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수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언어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농사회의 일원으로서 농인들의 문화인 농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와 같은 이야기꾼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무궁무진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어딜 가나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든다라고요. 그렇지만 농인의 자녀 모두가 천부적인 이야기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수어 그리고 농문화에 대한 직관과 이 농사회와 청사회를 오가면서 자랐던 이 경험이 정말로 특정하고 특별한 관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배운 언어인 수어 그리고 농문화는 농인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그건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언어이자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귀한 도구인 한국 수어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